안녕하세요. 시니어 1과3 연구소 소장 조연미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령사회와 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 얘기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행복한 100세 시대 제22강 시니어와 노인 정책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니어와 노인 정책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책하면 굉장히 일상적이진 않은 용어죠. 그래서 정책하면 모두가 어렵게 느끼시는데요. 3년 전만 해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이 과연 나와 상관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니어 관련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이 고령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맞이하게 되는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기틀이 마련돼야만 형성될 수 있는 변화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니어 관련한 정책들이 생겨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벌어져서 이런 변화들이 생겨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까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지켜보면서 느끼게 된 것이 정책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시니어들이 그것을 알아채고 있지 못하다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고 있는 분들도 시니어 분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시고, 시니어들은 시니어 분들대로 고령사회를 내가 살아가는데 준비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정책과는 무관한 곳에서 또 걱정들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어들에게 시니어들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그 정책을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미래로 향하는 고속도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책은 정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전까지 사회에서 경험을 기초로 해서 정책 자금은 눈먼 돈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자금이 나한테 해당이 있겠어? 하는 것이 보통 많은 분들의 생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투명 사회가 돼 있고 선진 사회로 진입해 있습니다. 정책은 굉장히 투명하게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시니어 분들이 그 정책이 어디에서 알려지고 있고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 정책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이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정책을 활용한 실버 비즈니스를 설계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60세에 창업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60세에 창업하셨다 하면 어떻게 그런 경우가 다 있어?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게 가능하긴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60세에 창업을 하셔서 창업한 지 6년 만에 굉장히 큰 기업으로 일궈내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비트등 엔젤스의 이제 김한수 대표님이신데요. 이분의 경우에 30년 전에 미국에 출장을 가셨다가 재가 요양 파견 서비스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상상해 볼 수도 없었던 서비스를 목격하게 되셨다고 해요. 노인들을 방문해서 집에서 이제 돌봐주는 사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분은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저런 서비스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 나라는 효자가 없나 보군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을 부분인데, 이분은 우리나라에도 언젠간 저런 변화가 올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 참 남다른 차관이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갈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그 재가요양 파견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를 모으셨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이 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상하다, 이런 서비스는 꼭 필요한 서비스인데 하는 생각을 하시다가 이분이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은퇴를 하신 후에 이제는 여유롭게 그냥 휴식을 취하면서 살려고 하는 생각을 하시다가 아무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실버 서비스가 필요한데 아무도 만들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전혀 없던 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는 영역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정부에서 장기 노인 요양보험이라는 보험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그 제가 노인 요양 파견 서비스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뭔가 민간에서 이제 위탁해서 정부 대신 제가 요양 파견 서비스라든지 요양 시설 등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필요한데 이제 이분이 그 사업의 딱 적임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활용한 그리고 소비자가 일부를 돈을 내고 정부에서 많은 돈을 지원하는 이 제가 요양 파견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의 돈만을 수익 기반으로 한다면 굉장히 위험성이 높을 수가 있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이고 또 정부가 필요로 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굉장히 오히려 힘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확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와 복지가 융합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의 경우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업에 딱 합당한 경우였죠. 그래서 영리 기업으로서는 또 독특하게 사회적 기업 인정까지 받아서 그 직원 인건비의 50% 이상을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셔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정부 정책을 꼼꼼히 활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은 이제 창업 5년 만에 67개로 국내 최대의 제가 요양 프랜차이즈로 성장을 시켜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점점 크면서 앞으로의 미래도 굉장히 탄탄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나이가 들어서 무엇을 할 수 있어 하는 것을 깬 실버 창업의 성공 모델이기도 하고 또 실버 서비스를 기획할 때 가장 훌륭한 서비스가 나온다는 그 실버 산업의 기본 이론을 몸으로 직접 표현해내신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을 활용한 시니어 일과 삶의 설계라는 부분도 제가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그 시니어 많은 분들이 베이비 부머라고 하죠. 베이비 부머들이 다수로 노년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베이비 부머들의 경제 상태라든지 일 상태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베이비 부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한다면 2010년에 시작된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시니어 창업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니어 창업 정책이 만들어진 배경은 시니어 분들이 40대 중후반에 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하신 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사례가 많이 목격되면서 성공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많은 실패 사례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것을 뭔가 준비된 창업으로 안내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과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시니어 창업 정책 안에는 시니어 창업 스쿨이라는 과정이 있고 이 시니어 창업 스쿨은 시니어 분들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40개를 만들어내고 그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하고 변화된 시장 환경을 이해하신 후에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시니어 창업스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니어 창업스쿨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과정이 발굴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창업이라든지 뭔가 새롭게 일을 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니어 창업 과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꼭 필요하실 듯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창업 스쿨 외에도 시니어 비즈 플라자라는 것을 전국에 9개 부분에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비즈 플라자는 우리가 기존에는 노인이 되면 복지관에 가는 것이 적극적인 노년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해왔을 거예요.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들이 바로 퇴직 후에 복지관에 가시지는 않겠죠. 그분들은 뭔가 재학습을 하고 활동적인 활동에 대한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공간이 시니어 비즈 플라자인 것이죠. 이 시니어 비즈 플라자에서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다른 분들과 교류하면서 창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그 교육을 받으시고 다른 분들과 동업자를 구해내셔서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니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또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시니어 비즈 플라자, 시니어 창업 스쿨 이외에 시니어 넷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창업이나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시니어 넷인데요. 시니어 넷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곳에서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보시는 것도 꼭 필요하실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직접 실감해 보실 수 있는 정책이 시니어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현재 시니어넷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니어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니어 분들이 5분 이상이 모이셔서 일정한 모임을 진행하실 때 그 모임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정말 상상해 볼 수도 없었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인당 1만 원까지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것이 생기게 된 배경은 이제까지 시니어 문화가 이제 술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문화다 보니까 어떤 소통도 결여되어 있고 정보 교류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니어분들의 창업 성공률이 낮았던 것이라는데 착안하여서 시니어분들이 다양한 분들과 교류하면서 사회 변화도 인지하고 그다음에 내 경쟁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니어분들 간의 교류를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시니어 커뮤니티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니어넷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굉장히 많은 시니어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동호 모임에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많이 인기가 있는 그 SNS 교육 등의 시니어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이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본인들끼리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을 배움 나눔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지원금을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는 분야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 공간을 임대하신다거나 하실 때도 그 지원금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책을 구입하신다든가, 그 다음에 교육에 필요한 소품, 또 모임에 필요한 모임 후에 뭐 음식을 서로 드신 후에 그 음식비 지불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지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인일 때 5인에서 10인까지 그 10인 이상의 모임일 때 최대 10회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그룹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우리들